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 색다른 시선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특집 중계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질의 중인데 거의 끝나갔고요. 그리고 3, 4부에는 패널 지금 이 자리에 아주경제의 김도영 기자 그리고 김현성 교수님 그리고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청문회 정리해보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연결되어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추가 보충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추가 질의가 끝난 뒤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1시간 30분 정도 정회 후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거의 다 끝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또 다시 이어질 텐데 오늘 전반적인 관전평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좀 대체적으로는 좀 한 방이 없다라는 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조국 후보자의 딸의 표창장 위조 발급 의혹이나 이제 의료봉사 자소서 허위 기재 의혹 등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를 했으나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기도 했고 또 현장에 있는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반박당하기도 하면서 좀 도돌이표를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한국당 홈페이지를 보면은 자유 게시판 등에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답답하다는 당원들의 평가가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듣자 하니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금태섭 의원 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일단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핫 이슈였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동양대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대학원을 가는데 동양대가 준 표창장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한국당에서 동양대 비하라고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건데요. 네네. 네. 이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은 이후에 이제 본인도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본인 아이가 시골에 있는 학교 다닌다라면서 결국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페이스북을 네. 수정해달라 한국당 의원들은 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태섭 의원은 어떤 일인가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질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문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사무실에 전화가 온다거나 페이스북에 좀 항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다, 언행이 불일치했다라면서 조국 후보자에게 좀 사과를 요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 이런 식의 비판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질문을 했냐 이런 비난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오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오늘 참석을 했는데 유일하게 증인 신청이 11명 중에 유일하게 참석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짧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김영갑 이사가 와서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벼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답이 나오지 않아서 생각보다 좀 짧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웅동학원을 그래서 그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물려받고 나서 더 좋아진 나빠졌냐라는 질문에는 좋아진 면도 있고 나빠진 면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그 이후에도 웅동학원에 관련 채무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인이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과거에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분들도 밝혀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오히려 중간에 질의를 끊고 짧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한국당 의원들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이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 아까 보니까 백혜련 의원도 그렇고 이철희 의원도 그렇고 검찰 쪽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오늘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의 이제 논문 초고 파일의 속성 정보를 공개하면서 포렌식 정보다라고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이제 네. 앞서도 표창장이라든가 일부 그 한영예고 내신 성적 등이 공개가 되면서 검찰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해당 그 자료들이 정확히 어떤 경위로 입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검찰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신들이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오늘도 반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황 전달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오늘 색다른 시선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집 중계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상태이고요. 약 1시간 30분 후에 다시 시작을 할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세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일단 원래는 뉴스 강태공 시간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강태공이다. 오늘 뉴스를 사실을 뒤덮은 거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라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 다른 뉴스 짧게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뭐 온통 뉴스를 뒤덮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예,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예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이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이제 유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 수원고법 형사 2부가 오늘 이제 선고 공판에서 이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럼 지금 1심에서 모두 무죄였는데 예. 지금 이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상고심을 네네. 가야겠죠. 상고심에서 이제 뭐 형이 확정된다면은 이제 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고 지금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은 무죄로. 예.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 원래 혐의가 네. 이제 그 세 가지였는데요. 이제 그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사칭했다. 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업적을 좀 과장했다.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친형 강제 입원 지시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난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부 그 인정이 된 거죠. 네.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유죄가 났고, 다만 이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네. 이제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게 이제 직권남용이다. 네. 요 혐의도 있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무죄로 요거에 판결이 대해서는 났고, 무죄. 그다음 검사 사칭 그리고 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경기도지사잖아요. 예. 저도 경기도 사는데 그럼 지사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고심 끝날 때까지 일단 유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만약에 상고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물론 지사직을 잃게 될 거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유력한 그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차례로 몰락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1심 판결 끝나고 상당히 좀 고무된 상황이었었는데, 네, 지금 뭐 좀 곤란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인지 좀 지지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다는데 아무 말을 네. 하지 않고 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태풍 소식 잠깐 전해주세요. 링링. 예. 그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그 오늘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위기 경보 이제 경계를 발령하고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범정부 대응에 나섰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귀국했잖아요. 네네. 이제 중대본을 방문해갖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에 내일 올라오는 거죠. 수도권 쪽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쪽으로 내일 올라오고 굉장히 바람이 셀 거라고 예측들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 오키나와 쪽에서 이제 그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오는데 굉장히 바람이 아. 강하게 지금 초속 한 40m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초속 40m면 거의 이제 가로수가 뽑히고 그리고 이제 입간판들이 날아다닐 수가 있고 그렇군요. 뭐 그 정도의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거의 우산을 쓰고 가다가 거의 이제 막 우산을 놔야 돼요. 네, 놔야죠. 우산을 들고 아. 있으면 쳐요. 거의 이렇게 끌려다니는 수준이에요. 아, 네, 근데 굉장히 센 속도죠. 제가 예전에 태풍 경험 네.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태풍 매미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매미 기억나죠. 아우. 제가 그때 통영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라서 장모님이 절대 치서면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궁금해서 내려갔는데
팔을 이렇게 대보니까 빗방울이 아파요. 그 정도로. 그 정도예요. 네. 아. 굉장히 바람이 그때 셌거든요. 그렇군요. 내일은 아마 더 셀 거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네. 좀 전에 중대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중대본이 아니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고요. 청와대 그리고 위기관리센터. 이제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제로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이제 마련한 대책을 잘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은 댁에 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이 세 분을 김현성 교수님, 최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도영 기자까지 이 청문회 때문에 모셨는데 갑자기 태풍 얘기하니까 모두 다들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한 말씀씩 너무나 필요한 정보를 한 말씀씩 주셨습니다. 빗방울도 따갑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입간판이 날아갈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우산이 날아갈 것 같으면 놔라 그렇죠. 라는 이야기까지 모두 대비 철저히 하셔서 큰 피해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오늘 특집이니까요. 네, 먼저 지금 저녁 식사에서 정리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한 말씀씩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김동 기자 먼저 시작하시죠. 뭐 저는 이제 오전부터 계속 봤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 청문회 쟁점이 오전에는 거의 뭐 사모펀드도 안 나오고 공동학원도 안 나오고 이제 딸에 대한 그것만 좀 집중이 됐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딸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직관적으로 딸 문제가 와닿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금태섭 의원이 좀 검찰 개혁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아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조국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이제 부작용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 특수부를 그대로 놔두고 검찰의 힘을 이대로 존치하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질의를 했고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말인지 안다. 그 부분에 동의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금태섭 의원 질문한 거 저도 봤었는데 아마 그 약간 좀 날카롭게 질문하니까 또 조국 후보 지지자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금태섭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거냐고 비판 아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네, 또 최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여상규 그 위원장이 발언했는데 우리가 못 들었잖아요. 네네네. 방금 얘기 들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학교 선배로서 이야기하는데 후보 사퇴해라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는 오늘 그 오전부터 하여튼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 다 들었는데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뒤집어진 자유한국당 자유 게시판 이걸로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유 게시판 보면은 많은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한탄을 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해라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한방 없는 청문회 왜 하고 있냐. 이게 그래서 지금 뒤집어졌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 올렸는데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늘 잘 못하고 잘 있다는 못하고 얘기네요. 있다. 이 얘기를 했고 사실 김현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상했던 것이 또다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아까 곽우신 기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 방이 안 나왔다라는 총평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현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오랫동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면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의혹과 의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치러야 되는 16일에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한 거잖아요. 지난번 26일인가요? 네, 그날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한 거고 그 기자 간담회 이후에 사실 많이 이제 또 새로운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자 간담회 때 기자들을 뭐 앵무새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비난을 했었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결국은 앵무새 청문회가 아니었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더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개콘이 왜 망했는지 알겠다. 죄송합니다. 특정 방송국에 너무 재밌다. 개콘보다 너무 재밌다 지금. 이건 약간 정말
약간 좀 의원님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거고요. 개코는 시청률은 아직 잘 나옵니다. 그런가요? 재밌어요. 백건 재밌다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봤을 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가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조국 후보자랑 어떤 연관성이 있냐. 조국 후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되고 근데 또 그 문제가 과연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을 하지 못할 만큼의 결격사유냐.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야 되고 이 문제에 조국 후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뭔가 기여를 했다. 이 문제를 하는데 조국 후보가 생각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게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 문제가 진짜 과연?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을 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냐 이거의 연관성을 밝혀야 되는데 그건 밝히지 않고 계속 호통만 치고 조국 후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들어야 될 때는 듣지도 않고 본인 얘기만 하고 이런 어떤 태도에서 졌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그 여당 의원들이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9개 의혹 그 하면서 9개 중에 하나라도 그 의혹 중에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나도 조국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동영대 총장 이제 그 표창장을 이제 위조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신도 사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저 그 부분을 봤는데 저는 굳이 그 질문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을 하면 모르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면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는 사실은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제 보면서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이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이고 이 각각의 진영이 각각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조국 후보는 사실 발언하기가 어렵잖아요. 발언하기가 조심스럽고 그런데 양쪽에서 정치하는 거에 휩쓸려 들어갔고 네. 또 검찰은 저기 엉뚱한 데 가서 정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인사청문회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아까 최유한 평론가께서 여상규 위원장 이야기를 잠시 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들은 상당히 뭐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말 같기도 한데 이 위원장이 이렇게 많이 나서도 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상규 위원장 진행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내용 있습니다. 오디오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위원장님,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미국에서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가 청문 받는 건 아닙니다.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 네, 하세요. 네,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히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참. 편들 걸 편드세요. 예? 원칙대로 권한을 하는 겁니다. 지키냐 제 권한을요. 이봐요.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봐요? 얼른 질의하세요. 이봐요? 시간 갑니다. 아까운 시간. 예, 질의하세요. 뭐 그렇게 시간 허비하려면 하시고요. 국회가 이렇습니다. 네, 뭐 이런 장면 사실 많이 보죠. 우리가 청문회 보면서 이렇게 막 싸우고 소리도 지르고 고성도 되고 뭐 지르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이철희 의원이 항의하는 장면 그리고 좀 약간 격앙된 그런 모습 들으셨고요. 여당 의원 중에 네. 가장 화가 난 사람 오늘 목소리가 제일 컸던 사람 바로 이철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종민 의원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김종민 의원은 이제 자신의 그 발언이 약간 오해 삼아 됐던 것들에 대해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여당과 야당 이제 위원들 간에 뭐 다툼이 있거나 보통 그렇게 있는데 이제 위원장이 직접 이 문제를 개입해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썽사납게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말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모든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입법이 그렇죠.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굉장한 위원회예요. 그래서 사실 야당이 법사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법사위원장 스스로 본인이 이 위원장의 권위를 상당히 많이 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저는 조국 후보한테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선배가 왜 나옵니까? 이게 전형적인 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꼰대도 아깝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꼰대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아깝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거기서 왜 선배가 나오는지 그리고 뭐
조국 후보가 답을 하는데 장황하게 뭐 얘기하지 마라 뭐 말을 끊고 저는 참으로 편파적인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야당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네. 전혀 도움을 안 주는 진행이었다라고 오히려. 봅니다. 네, 저 김현성 교수님 지금 4297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콘 재밌어요. 예,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립니다. 개콘 재밌습니다. 재밌다니까요. 네. 네. 여상규 위원장이 오늘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부터 보통 이제 청문회를 딱 시작하면은 의사진행 반으로는 한 40분 정도 싸우거든요. 예. 근데 딱 한 명씩 한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게 강하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당 쪽에서 보기엔 야당 쪽의 편파 진행으로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유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철희 의원도 그렇게 화를 냈지만은 이후에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사과를 한 것도 되게 재밌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니까 그 질문. 김영갑 네네. 이제 그 운동학원 이사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들을 그 의원들이 하더라고요. 이철희 의원도 그때 이제 운동학원 이사한테 질문한다고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네네. 이제 여상규 위원장한테 사과를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까 곽우신 기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김종민 의원이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동양대학교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디오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광덕 의원님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자, 최성해 총장이 1년 번호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조의 이유로 1년 번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네,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년 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로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영주시나 아이들 글짓기 표창장이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번이 아니에요. 2018년 몇으로 나갑니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아이 참 답답해 죽겠어. 이 표창장이 이렇더라고요.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그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대로 구분을 하더라고 보니까 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민 의원 오디오라고 그래갖고 딱 그 생각이 나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 동양대학교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동양대학교 그 표창장 그 총장 표창장의 그 1년 번호 다르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반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총장 표창장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막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잘했어요 했을 때 대표성을 갖고 총장 표창장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혹시 그 누구 높으신 분한테 무슨 상장 같은 거 받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 상장 받으셨어요? 저는 옛날 과기부 장관님한테 와. 한번 받았어요. 저는 총장님한테도 받았습니다. 전 군대에서 1군 단장님이랑 쓰리스타한테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리스타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전달 해가지고 왔는데 딱 이렇게 이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주신 분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 그 오늘 하루 왼종일 생각했던 것이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도 좋을 것인가. 만약 입장 바꿔서 지금 야당이 여당 되고 여당이 야당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 바뀔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이 문화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막 지친다, 짜증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과 의심들을 이제 의원들이 밝히거나 기자들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대 장학금도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신청 안 해서 받았다라는 분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동양대 총장 1년 번호 다르다 그러니까 내 것도 다르더라. 그러니까 18명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해야 될 역할을 네티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정말 가볍게 취재를 하고 가볍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볼 수 있다. 특히나 네. 이 총장 표창을 받았던 내용을 보면 아니 조국 후보의 딸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고대를 다니는 사람이 영주까지 매번 와서 정말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야 이건 미담이다. 이걸 총장상 안 받은 게 이상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티즌들은. 네,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이죠. 최성희 총장이
확인을 해봤는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고 발행대장이 지금 없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문제가 근데 되고 있는 거 얘기가 아닌가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추천해서 줬고 그치. 그 직원이 가서 기록을 안 하고 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조국 딸이나 조국 후보의 부인의 문제냐? 그거 아니죠. 그 대학의 행정 절차의 실수고 이 누락인 거예요. 지난번 당국대 그 논문도 박사로 됐는데 그 전산오류였지 않습니까? 전산오류였죠. 마찬가지로 이건 동양대학의 안에 있는 시스템의 실수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교통 정보도 들으셔야 되고 지금 기상 정보도 들으셔야 돼갖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정보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뉴스는 잊어라. 신선한 저녁 뉴스. 라디오를 켜면 뉴스가 내 눈앞에 딱. 뉴스 배송은 색다른 시선. 네, 지금 저녁 식사 중이고요. 저녁 식사 끝난 후에 다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 연결해서 국회 현장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지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후보가 오후 들어서 검찰에 반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 검찰의 공보 규칙이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는데 벌칙 규정을 추가해 규정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오전에도 이 민주당 송기현, 정성호 의원 등이 검찰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에 포렌식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검찰이 아니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렇게 검찰의 의혹을 제기하는 성격의 질문을 했는데요. 네. 사실 답변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질문인데 저도 경위를 모르겠다,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거나 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가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의해 공개된 데 대해서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등 좀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 본인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관련뿐 아니라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좀 비판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검찰을 비판하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금 폐지된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조국 후보자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 또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 후보자 역시 특수부가 너무 크다, 향후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국무총리 여당 전부 검찰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사실 어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슈 하면 동양대학교 김성애 총장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 관련돼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일단 오늘 좀 추가로 나온 사실은요. 오후 청문회 때 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그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오후가 아니라 오전 후반부 그 점심시간 직전이었는데요. 이때 김도읍 의원은 이 최 총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걸로 보이는 사진을 이제 그 청문회장에서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조 후보자 부인이 이 총장에게 그대로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또 너무나도 참담하다, 딸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다 이런 신경을 토로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그 문자 메시지도 보면 이 상장을 정결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렇게 그 자신이 기존에 답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 취지는 정결 처리가 실제로 관행이었다는 거고 따라서 이 조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총장 표창장도 위임에 의한 거라는 자신의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성애 총장이라고 했나요? 저는 이제 최성애 총장입니다. 동양대학교 최성애 총장이었고요. 박지원 의원이 질문한 것들이 몇 개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법무장관 후보인데 한일 관계 발언을 하기도 하고 또 동성애 동성혼 관련된 그런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이제 아무래도 법무장관도 이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박지원 의원이 한 건데요. 이제 그 조국 후보자는 답변하기로 과거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이른바 1+1 방안 등 여러 가지 절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지금 강제징용 판결의 경우에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과거 일본 정부 입장에서라도 지불하면 그만인데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생각을 밝히면서 과거 한국 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여러 협상을 통해서 외교 협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개인적 사견이라고 전제로 밝혔습니다.
또 법무장관 후보자의 그 담당 업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권법 문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뭐 동성애, 동성혼 등에 대한 질문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성혼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정을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하면서 국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에는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 내무반에서 하는 것은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휴가 중까지 형사 제재를 한다면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와 연결해서 국회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최유한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도영 아주경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디오 하나 들어볼게요. 장제원 의원인데 또 장제원 의원 하면 청문회, 또 정문회 하면 장제원 의원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딸의 자기소개서에 있는 우간다 의료 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디오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 지원입니다.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해외 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 후보자.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보십시오. 이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자,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했네요. 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네, 장제원 의원 지적이었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목소리가 진짜 커갖고 잘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청문회 스타가 이렇게 뭐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이제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딸이 그 몽골은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딘 가고 어딘 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야기되는 것이 뭐 가족 전체가 다 위선, 뭐 청탁, 부정,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게 급 우울해지고 급 슬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자는 어차피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 보기 힘들다.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어떤 일이냐면 딸이 이제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우간다 봉사활동 팀에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가서 직접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조국 후보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 딸은 사전 준비하는 작업에 충실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우간다를 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간다 봉사단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간다를 갔다라는 것이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밑에서 걸음처럼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실제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간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이제 이런 어레인지를 해주는 사람들하고 뭔가 영어도 했을 거고 이런 그 과정을 했던 것 자체를 봉사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꼭 가서 한 사람만 봉사로 봐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우간다 의료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간다에 간 적이 없다는 그렇죠. 것이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봉사단에서 우간다에 가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뭐 조직하고 이런 걸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스텝으로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제 전혀 뭐 예를 들면 동양대 총장 표창상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의혹이 조금 있어요. 그 부인이 이렇게 그 연로가 돼 있다고. 근데 그 이제 딸이 자기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 갖고 이게 정확하게 기술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제가 이제 청문회를 좀 보다 보면은 이제 그 후보자의 어떤 멘탈을 무너뜨려 가지고 좀 그 어떤 답변을 유도해내려는 어떤 그런 공격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제원이 조금 그런 거에 좀 잘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멘탈을 좀 흔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이 후보자가 어떤 그
능력이 있는가? 뭐 물론 도덕성을 파헤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말꼬리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 실수했을 경우 그걸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잘못했습니다 해서 허점을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자기한테 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큰 측면에서 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전파 낭비가 되는 것이죠. 정책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저는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서 또 그때는 좀 약간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인상적인 발언, 가장 인상적이었던 증언 어떤 게 있는지 한 분씩 제가 여쭤볼게요. 김현성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철희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이 최근에 이제 검찰에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근에 검찰의 이런 어떤 문제를 보는 입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도 행정 권력 안에 있는 외청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외청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의견을 들어요. 검찰의 의견도 듣고 이제 경찰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서 대통령이 대표로 입법 권력에게 청문을 해라, 청문을 부탁한다라고 해서 조국 후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20일 동안 그러니까 청문회가 진행되는 준비하고 진행되는 기간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법부가 이 시간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야당이 고발을 하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피의자로 후보자의 부인을 피의자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었냐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고요. 저는 앞으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야 니들 정신이 있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다 청문 끝나거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야당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그래갖고 지금 확 박수치고 저는 야당도 여당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다른 프로에서 하던 걸 해야 돼. 정리해 주시죠. 야당도 여당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 자체가 좀 아쉬웠고요. 저는 이제 진짜 조국 후보자가 답했던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견제받지 않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 검찰을 벌칙 규정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검찰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저는 인상 깊은 사람이라고는 다들 뭐 열심히 잘 하시는데 박지원 의원이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정치 시비린다 역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판하는 듯하면서 띄워줘요. 맨 처음 나오셨을 때. 대선 후보 막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 조후보로 말하면 당황스럽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앞부분에는 비판하다 나중에 띄워주고 이런 그 역시 박지원 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고 중간에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있었고 그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도영 기자님. 저는 금태섭 의원인데요. 이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굉장히 많이 짚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국 수사가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특수부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존치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일부에선 지금 검란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 이제 조국 후보자를 이제 인사청문회 도중에 수사하는 검찰 행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 지금까지 견제한 것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런 굉장히 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자도 크게 동의한다. 원론적 원칙적으로. 근데 이 두 사람이 원래 이제 조국 후보자가 그 대학원에 있을 때 금태섭 의원이 이제 금태섭 의원의 지도 교수였어요. 조국 후보자가. 예.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면서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전달했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이런 의견이 좀 달랐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서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청문회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 대통령 결정이 남아 있고요. 아마도 이제 곧 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현성 교수님, 김도영 기자님, 그리고 최유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TBS 앱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TBS 라디오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색다른 시선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네, 태풍 링링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제주도 전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가 되고 항공편이 결항이 되고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을 가동해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의 이동 상황 그리고 대비책까지 기상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산업기상협회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키나와 거쳐서 북상 중인 건데요. 지금 한국에선 태풍의 위력이 좀 약해질 거란 얘기도 있었는데 여전히 상당히 강한 세력으로 북상 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태풍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사람이 하는 일엔 청문회, 이 하늘이 하는 일에 태풍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영향 받지 않았는데 많이 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태풍이 지금 제주도 남남서쪽에 약 300km 정도 네. 위치에서 그대로 지금 북상 중인데 이 태풍에 좀 다른 태풍과 달리 특징적인 게 있는데 네. 이 태풍이 발생해서 지난 9월 2일 발생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짧죠, 비교적 여기까지 온 게. 예. 그런데 이 태풍이 발생해서 온 그 바닷물의 온도가 약 한 29도 안팎으로 태풍이 바다의 에너지원인 그 따뜻한 수증기를 만뻑 먹으면서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아, 네. 태풍의 구분 단계가 매우 강, 중, 약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 태풍 링링이 매우 강한 단계입니다. 아, 그런데 그렇구나.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이후 서해상으로 오면 거기가 29도인데 서해 바다 쪽은 한 26도, 7도거든요. 1, 좀 2도 낮아지네요. 낮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발생을 해서 지금 지나온 궤적을 보면 또 앞으로 내일까지 예상된 진로를 보면 거의 그냥 바다 위를 고속도로 달리듯이 꺾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의미냐면 태풍이 대개 서쪽으로 가다가 북위 한 30도 정도 오면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기압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상당히 강하게 우리나라하고 동해, 일본 쪽으로 아열대 고기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이 서해 바다를 그대로 직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네. 약해지면은 틀림없겠지만 거의 상당히 강한 위력을 갖고 우리나라를 지날 것이다. 그다음에 예상보다는 어찌됐건 시간이 한두 시간씩 빨라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 그렇군요. 이유가 상승에 강한 제트 기류를 이제 점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서해안 지역도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고 그리고 수도권 내륙에도 곧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이 태풍의 중심이 저 동해로 가는 게 아니고 서해로 네, 오지 방금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러면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 태풍 전체가 다 위험한데 네네. 왼쪽은 태풍 자체의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편서풍이라는 우리나라 중위도는 서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주로 강한. 네. 그게 서로 상쇄가 돼서 약간 좀 오른쪽보다는 한 20-30% 위력이 좀 약하고 네. 진행 방향에 우리 한반도 전체가 오른쪽에 놓이니까 위험 반원에 놓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 태풍의 중심에서 가까운 서해 안쪽, 그러니까 서해안에 있는 도서들, 섬지방 이쪽은 저 동쪽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아, 수도권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언제쯤일까요? 네, 슈퍼컴퓨터가 이제 기계가 예상한 인간의 머리로는 그거 계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존하는데 그게 내일 한 오후 3시경 경기만 쪽 가까이 그다음에 황해도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지금 하고 오후 있거든요. 3시. 네.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이제 그게 오후 3시면 앞으로 한 12시간 더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내일 한 낮 12시 전후해서 이 수도권에 가장 근접하게 지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 풍속 중심 부근의 힘이 약해진 건 분명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초속 40m짜리가
초속 30m로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러나 그 위력은 대단한 위력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짧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 이제 가장 그 남쪽 서쪽 피크가 될 것 같고요. 내일 그 주말인데 어디 바닷가 놀러 가시는 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이 도시민들이 이런 태풍 올 때 바닷가 보면 파도가 팍 치고 멋있거든요. 그러면 넋을 잃고 사진 찍다가 그 한 방에 그 큰 피해를 보니까 가능한데 안 되죠. 바닷가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또 도시에서도 간판 떨어져서 2차 피해 우려가 되니까 그렇군요. 불필요한 외출 삼가는 게 인명 피해 줄이자는 게 이게 지금 태풍이거든요. 네네.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산업기상협회 본부장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풍 소식 많은 분들 불안하실 것 같아요. 모쪼록 큰 사고 없이 조용히 지나가주길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엔딩곡으로 조금 차분한 곡 골라봤습니다. 영화 안녕 헤이즐의 음악으로도 유명하죠. 코달라인의 All I Want입니다. 주말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